서비스나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BM입니다. 서비스나우는 BI 매트릭스, 전에 설명드렸던 BI 매트릭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일반적이고 매출 인식 방법은 구독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는 BI 매트릭스하고 비슷하게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우는 클라우드에서 가상 머신을 작동시켜가지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서비스나우 인스턴스를 판매하고 있고 23년부터는 AI 기능을 추가해서 코딩, 업무 효율화, 앱 개발 지원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BI 매트릭스가 최근에 하는 거를 좀 더 이른 시점에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3분기에는 산업별 특화 생성 AI 제품인 자나두가 출시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출시되었던 AI 데이터 플랫폼 같은 거하고 합쳐가지고 기존 제품 사용자들에게 업셀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실적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성장 내러티브가 뭔지를 확인해 보면은 고객 수나 매출 수주 잔고, 향후 12개월 동안 인식될 걸로 예상되는 수주 잔고 같은 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I 매트릭스 분석글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기술 발전은 기술 자체를 개발한 기업보다 얘네를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중에 이제 승자의 주가를 훨씬 더 크게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든 게 컴퓨터 상업화나 아니면 인터넷 확산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얘네를 활용해가지고 OS나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그다음에 인터넷상 거래나 SNS, 검색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훨씬 더 크게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술 응용 기업들이 협상력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많은 잉여를 가져가고 기술 기업들한테는 이제 잉여를 배분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장 내러티브는 BI 매트릭스 분석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인건비 증가가 이제 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급등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자동화 소프트웨어나 로봇 도입 같은 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향성을 입증한다고 생각됩니다. 얘는 지금 미국에서 임금 상승률 추이를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4% 수준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봐도 이제 예전 수준으로 임금 상승률이 돌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는 BI 매트릭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전환 비용이 이제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게 높은 갱신율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I 매트릭스 분석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AI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도입될 경우에는 해자를 낮추고 그다음에 추격하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네 그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두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AI에 가장 먼저 대응해가지고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사들이 얼마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면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비스나우는 성공적인 초격차 전략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해자의 근거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GPM이 80%에서 이제 25년에는 뭐 82%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대규모 판매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고정비나 아니면 영업비용 같은 거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률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셀링 때문에 P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이 영어 리포트 같은 걸 읽어보면 saturated market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 EMEA나 아니면은 아태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매출을 높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미국에서의 20%대에 비해서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거는 아직 시장이 형성 단계에 있어가지고 장기간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성장하고 성장률 유지가 좀 동반적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요새 이제 AI가 도입되는데, 그게 영업 대상 의사결정자가 좀 하위직에서 지금 이제 점점 더 상위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영업 비용이 감소하는 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R&D 비용 지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 비용 성장률에 상회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좀 이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 배치 측면에서는 23년 5월에 ROE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첫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PEG 관점에서 올해는 적정 수준 밸류에이션을 보여줬는데, 내년으로 가면은 성장률은 줄어드는데 EPS 성장률은 좀 낮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나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24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25년에는 EPS 증가율이 19.7%로 상당히 정체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멀티플은 54.6이어가지고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이 높으면은 고평가되어 있고 안전마진이 확보되지 않는 가격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좀 비교해가지고 BI 매트릭스 다 IR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IR 담당자분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은 IR 담당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은 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 담당자하고 통화한 부분을 좀 공유 드리면서 잠재력을 좀 평가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명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BM 같은 경우에는 구독 모델이 아닌 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BI 매트릭스가 아무래도 국내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발생을 위해서 꾸준한 영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택사항이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IR 담당자는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보안상 설치형 BM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서비스나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구독형 BM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거는 합당한 설치형 BM을 사용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2번이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독형 BM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래도 3에서 5년 주기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년차부터는 1년차에 이제 이거 설치하면서 받은 매출의 15% 가량 유지보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 관련해서 좀 더 언급해 주신 게 수요 예측 등 공급망 계획을 하는 프로그램이지 앱노처럼 실제 구매를 하는 것까지 자동화하는 그런 BM은 아니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BI 매트릭스가 서비스나우하고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 지금 현재 낮은 편이고 성장의 룸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제가 디지털 전환 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언젠가 북미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제를 준 상황에서 이런 게 이제 성장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국가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 내러티브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추적 관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R 담당자 얘기는 23년에서 24년 1월까지 기업 시스템 구축 수요가 급감했고 공공기관에서도 IT 구축 예산이 절감하고 이연돼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했고 3분기에 이제 누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 체력에 입증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혜자 같은 경우에는 AI가 전환 비용이 경제적 혜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AI가 도입돼가지고 추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IR 담당자는 신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적기에 AS를 제공하고 이제 최적화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엑셀하고 높은 호환성도 강점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BI 매트릭스가 소기업 수준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성장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AI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해가지고 유기적 성장으로도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IR 담당자가 언급한 바는 기존 제품이 카피당 1에서 1.5억에서 2억이었다면 AI 제품은 카피당 5억으로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갔고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인건비가 덜 들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본 배치 측면에서는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개발비 지출을 확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자본 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누적 실적의 3분의 4를 곱해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매출이 이제 288억, 순억은 18.5억 원인데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36.33 정도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미국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기에는 멀티플이 공통적으로 100을 초과했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현재 시총 레벨에서 밸류에이션은 싸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서비스나우하고 BI 매트릭스를 비교하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